상품이 반드시 유형으로만 존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음식을 하시는 분들과 음식을 드시고 싶은 분들을 연결해주는 중개 서비스를 하는 곳. 어디죠? 네, 배달의 민족이죠. 배달의 민족은 상품이 아닙니다. 그죠? 서비스를 판매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무형도 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요. 제가 오늘 들 예는 커피 쪽이 많을 겁니다. 보시는 서비스는요, 상품이 아니고요, 원데이 클래스입니다. 커피를 홈카페라고 합니다. 커피를 내려 먹고 싶거나 커피로 집에서 직접 해 먹고 싶은데 방법이 모릅니다. 사실 저는 이게 그라인더인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모르실 수 있잖아요. 근데 알고 싶어요. 그래서 서비스를 배워보고 나서 약간의 기본적인 도구를 산 후에 원두를 사서 해 먹을 수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제가 알아서 하겠죠. 근데 한 번은 배우고 싶다고요. 근데 사실 누군가에게 배운다는 게 뭐 간단하고 쉬운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려운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우리의 원두, 우리의 상품, 우리의 걸음종이 이런 것들을 판매하기 위해서 고객을 미리 체험하게 해드리는 걸 상품화하는 겁니다. 원데이 클래스를 2인 기준으로 얼마 이렇게 해놓고 나면 오셔서 드셔보시고 서비스도 받아보시고 교육도 받아보시고 괜찮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 적어도 저희 원두를 인터넷 쇼핑몰로 사가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판매 채널을 몇 개를 가지고 계신가요? 보통 우리가 쇼핑몰을 한다. 그러면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하나같이 스마트 스토어를 외칩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쿠팡 정도까지를 손대고 계실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뭐 명실공히 어쩔 수 없이 가장 잘 나가는 쇼핑몰이 어디냐 물으면 네이버요, 쿠팡이요, 이 정도가 맞거든요. 근데 아닙니다. 사실 더 많잖아요. 그런 거 아세요? 그 포인트나 그 고객 서비스들 때문에 11번가 가는 사람은 11번가에서만, 쿠팡은 쿠팡에서만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모든 곳에, 아주 다양한 곳에 우리를 알릴 상품들을 보여드려야 다양한 곳에서 조금씩 주문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한 군데서 100개 팔리기도 하지만 한 군데서 2개, 3개씩 여러 곳에서 팔리는 것도 맞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많은 쇼핑몰을 동시에 운영하고 계신가요? 실제로 제가 특정한 한 달에 상품을 1300건 판 적이 있습니다. 한 건당 2개가 팔렸을 수도 있고 10개가 팔렸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1300건에 판매를 했고요. 그 중에 스마트 스토어는 몇 개였을까요? 되게 다양한 곳에서 팔았습니다. 뭐 11번가에도 팔고 쿠팡에도 팔고 다양한 곳에서 판매했는데 에게 보이세요? 16건이었습니다. 그 달에만 스마트 스토어에서 16건이 팔렸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제가 이달에 스마트 스토어만 운영하고 있었다면 이달 정산을 하고 제가 아마 쇼핑몰을 접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해 여러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러니 여쭙습니다. 몇 군데의 쇼핑몰을 유지 운영하고 계신가요? 아주 다양한 곳에 쇼핑몰들을 입점하고 판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 중에 한 절반? 아닙니다. 한 3분의 1? 아니면 10개? 아이 더 좋다. 그러면 스마트 스토어 쿠팡 외에 몇 개 정도 다 하고 계세요? 여러 가지 쇼핑몰을 동시에 운영하는 건 샵링커, 사박넷, 카페24 되게 다양히 많아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사용하시면 여러 가지 쇼핑몰을 한꺼번에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없다라면 제가 만약에 200군데 쇼핑몰에 입점하실 수는 있겠죠. 문제는 매일 아침 9시마다 200군데를 다니면서 주문이 몇 개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이게 사람 할 일은 아닌 거죠.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다양한 쇼핑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중 몇 군데의 쇼핑몰에나 입점이 되어 있으세요. 라이브 커머스나 쇼핑몰에서 잘 안 팔리는 물건들이 있어요. 되게 다양한 물건들이 있겠지만 오늘 제가 커피 쪽으로 예를 들어 드리기로 했잖아요. 먹거나 바르는 것들은 브랜딩이 약한 제품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잘 안 팔립니다. 싸게 팔면 이긴다? 쇼핑몰은 무조건 최저가 아닙니다. 특히나 입에 들어가거나 입에 넣거나 얼굴에 바르거나 몸에 바르는 것들은 싸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비싸다고 잘 나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가격이 아닌 거예요. 안전한가? 내 몸에 발랐을 때 이상이 없는가를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브랜딩이 약하면 초기에 판매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홍보하고 브랜딩하고 알렸을 때부터 팔리기 시작하지 가격 가지고는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쪽은 쉬운 길은 아니라는 거죠. 아이템 정하실 때 약간 유념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혹시 로켓 배송하고 계시나요? 들어봤더니 로켓 배송은 입점하는 게 쉽지 않아. 네, 맞아요. 그러면 제트 배송, 옛날 말로 제트 배송이죠. 요즘은 로켓 그로스라고 하는데요. 혹시 쿠팡에 입점되어 계세요? 쿠팡에 입점하는 방법은 다양한데요. 쿠팡에 입점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더 많지만 그중에 3가지만 일반 오픈마켓으로 입점하는 법, 로켓 배송으로 들어가는 법, 로켓 그로스로 들어가는 법.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쿠팡에 입점되어 계신지를 묻고 싶네요.
스마트 스토어만 하고 계신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뭔가를 검색할 때요, 기본적으로 네이버가 다 깔려 있습니다. 그거 아니면 크롬이겠죠. 네이버에서 대체로 검색하는 양이 아무래도 한 60%, 전 국민의 60% 정도는 네이버로 기초 검사를 합니다. 기초 검색한 후에 뭔가 괜찮은 물건을 찾고요, 그 물건을 빨리 배송받아 보기 위해 쿠팡으로 가버립니다. 물론 요즘은 네이버 오늘 배송 서비스를 하긴 합니다만, 쿠팡은 기본적으로 로켓 와우를 멤버십 가입이 된 채로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 구매를 쿠팡 가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새벽에 오니까 네이버 멤버십 있잖아요. 예. 쿠팡 와우에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이 많을까요? 네이버 멤버십에 가입된 분이 많으실까요? 네이버 멤버십은 네이버 전체 서비스를 다양하게 쓰는 거고요. 쿠팡 와우는요, 거의 배송과 반품 여기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제가 많이 겪은 거거든요. 광고를 네이버에 아무리 해도 매출이 그렇게 많이 안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광고를 네이버에 하지 않고, 물론 광고도 네이버에 했지만 쿠팡에도 광고를 같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의 구매 패턴을 훑어봤더니 네이버에서 검색하고 보시고 구매가 쿠팡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꽤 많이 봤어요. 적어도 요 두 개의 경로는 같이 항상 운영하고 있나 확인해 봐 주세요. 네이버, 쿠팡 광고하시죠? 한 클릭에 얼마 하는지 궁금하시죠? 1등 가려면 얼마 정도 해야 되지? 궁금하시죠? 해보셨어요? 간단하게 체크해 보는 곳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여기 아이템 스카우트라는 사이트입니다. 여기 가시면 대략 한 클릭에 광고가 어느 정도 드는지를 체크해 보실 수 있어요. 한 클릭에 1,400원이네요. 이 정도면 뭐 적당한 수준보다 조금 높은 정도? 한 클릭에 1,400원에 난다고? 그게 아니고요. 1,400원 정도를 쓰면 상위 노출이 될 수 있겠다. 1페이지 저기 위에 광고란에 붙겠다. 이 정도를 보는 거잖아요.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봤습니다. 대구 커피 원두 800원이에요. 커피 원두 2,000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커피 원두로 검색하실래요? 대구 커피 원두로 검색하실래요? 조금 더 싼 단가를 더 많이 활용하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커피숍을 운영하는 거라면 전국구를 향하는 그런 광고가 아니라 타겟팅을 안으로 몰아넣는 비교적 단가가 작은 애들로 광고를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인 거죠. 지역 키워드 광고입니다. 전국을 향하고 있는 전국 서비스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역 서비스,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사는 지역에 근교의 분들이 찾아와 주길 바라고 가까운 사람들이 좀 더 안쪽으로 향하길 바란다면 지역 키워드 광고를 쓰는 걸 아주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대구 커피 원두라고 쳤을 때 광고가 나오고 있는 파워링크고요. 또는 쇼핑 검색이 뜨고 있습니다. 이걸 광고비를 확인해 봤더니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우리도 할 수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네이버 플레이스에 봤을 때도 여기에 광고하는데 그렇게 크게 돈 들지 않아요. 커피숍을 찾아올 때요, 물론 요즘은 인스타그램으로도 많이 찾아오지만 그냥 커피 맛집, 대구 커피 맛집 이렇게도 검색 많이 하잖아요. 플레이스 광고 이런 쪽이 훨씬 더 가격이 저렴합니다. 굳이 전국을 향하고 있는 일반 파워링크나 쇼핑 검색보다는 저는 플레이스를 더 선호하는 편이고요. 플레이스에 들어가기만 하시면 그래도 여기 지도나 자주 사람들에게 노출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키워드입니다. 쇼핑몰의 꽃이죠. 상품명을 정하는 건데요. 상품명을 정하는 방법은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상품명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하고 계신가요? 깔끔하고 따뜻한 커피, 이게 상품명일까요? 상세히 볼게요. 이 상품을 조금 더 상세히 보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크게 제가 작성해 놨어요. 이게 상품명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게 상품명인가요? 맛있는 커피, 이게 상품명이잖아요. 근데 보시다시피 상품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키워드가 완벽하게 나열되어 있는 상태죠. 어떤 키워드? 주요 키워드 있잖아요. 어차피 텍스트란 말이에요. 고객께서, 소비자들이 맛있는 원두 커피라고 검색을 하셔도 순서가 바뀌더라도 텍스트니까 땡겨갑니다. 그러니 키워드를 나열하는 수밖에요. 여러분들 이제 다시 돌아와서 어떤 형태로 상품명을 정하시겠어요? 지금 보이시는 것들은 이미 잘 팔리고 있는 상위에 노출되어 있는 상품명들인데요. 그 중에 제가 보기엔 아주 잘 적어놨네요. 어떤 키워드, 소비자가 어떤 것을 검색할 건지를 생각해 봤을 때 반드시 걸리게 되어 있는 하나가 이게 아닐까 싶네요. 푸드 윈도우입니다. 푸드 윈도우는 쇼핑 윈도우의 부분입니다. 쇼핑 윈도우가 뭐예요? 나는 스마트 스토어를 하는데요, 온라인으로만 장사해요. 그럼 스마트 스토어가 맞아요. 근데 저는 매장이 있는데 온라인으로도 장사를 합니다. 이런 분들은 매장을 노출하실 수 있습니다. 조건이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밖에서 매장 간판을 찍을 수 있는가? 두 번째, 매장 안으로 들어가서 매장 안에 전경을 찍을 수 있는가? 세 번째, 상품이 진열이 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매장이 있다는 걸 증명만 해낼 수 있다면 네이버 쇼핑 윈도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쇼핑 윈도우는 네이버 쇼핑과 연계되어 있긴 하나 사실 따지고 보면 따로 연 것과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까 전에 블로그 마켓까지 생각한다면 블로그 마켓, 스마트 스토어, 쇼핑 윈도우 이렇게 세 가지나
따로 운영한다라는 느낌을 또 주실 수 있는 거죠. 쇼핑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에이, 관리하기 힘들어. 그럼 매장이 여러 개라서 관리하기 힘들어. 똑같은 얘기예요. 더 많은 곳에 노출해야 된다는 건 쇼핑몰을 운영하는 모든 이들에게 숙명입니다. 쇼핑 윈도우 중에 음식을 하신다면 푸드 윈도우고요. 그 중에 지금 약간 요 배경화면 사진 보이세요? 우린 보통 눕기 컷이라고 하죠. 배경이 흰색인 걸 많이들 보아오셨겠지만 지금 이 상품들 같은 경우는 뒷 배경이 매장이라는 걸 짐작하실 수 있는 사진인 거죠. 좀 더 볼게요. 상세 페이지 내부에 우리네 매장을 그대로 노출시켜 드리는 상세 페이지를 구현하실 수 있죠. 이러면 어떤 느낌이 들죠? 단순히 나는 유통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제품을 생산하고 이쪽에 진심인 사람들이 판매를 하는 제품입니다. 조금 더 신뢰를 드리는 거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입안에 들어가거나 바르는 것들은 검증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라고. 궁금했습니다. 이거 기능이 참 좋습니다. 네, 설명해 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참 맛있어요. 이게 무슨 맛이냐면요. 못 먹어본 맛이에요. 또는 새콤하다, 달콤하다, 짭조름하다라는 말을 할 때 새콤, 달콤, 짭짜름은 우리가 먹어본 맛이잖아요. 아는 맛이란 말이에요. 근데 커피 같은 경우가 종류가 되게 다양해요. 이게 뭐 쌉싸름한 맛이다, 어떻다. 알 방법이 없어요. 사과, 맛을 표현 한번 해볼까요? 네, 구두로 전하면 맛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맛을 시각화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케냐, 이티오피아, 맛의 차이, 신맛, 탄맛. 드셔본 분들은 알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 말이 뭔 말인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또 하나, 우리 업장에 상품이 되게 다양한데 다 똑같은 원두 사진을 올려놨어요. 이게 고객으로 하여금 볼거리를 제공한 걸까요? 여러분들은 맛을 상세 페이지에 어떻게 표현하고 계신가요? 크기? 아니면 도표? 아니면 나타내는 색상?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저 같은 원두들을 놔두고 밑에 상품명만 달리 쓰는 걸까요? 여기까지 다 해보셨는데 그래도 뭔가 내가 느끼는 것보다는 판매량이 저조하다. 그렇다면 랜딩 페이지를 의심해 보세요. 랜딩 페이지가 뭐죠? 고객이 광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최초로 도착한, 최초로 발을 내디딘 여기, 이곳이 랜딩 페이지인데요. 이곳이 괜찮다면 좀 더 체류하고 좀 더 있고 싶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가 그렇게 들어와 봤는데 에게 이런 느낌이 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죠? 예, 맞습니다. 약 0.5초 안에 나갑니다. 나가고 나서 믿고 거르는 사이트가 되죠. 저기 별로야. 이게 생겨버리면 광고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봤는데도 구매 전환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면 랜딩 페이지, 그러니까 상세 페이지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상세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 모델을 채용하셨다면 이 9명의 모델과 이 9군데의 배경과 이 9가지 의상을 갖춘 뒤 우리 신발을 신은 모델들을 촬영할 때 돈이 얼마나 들까요? 이걸 상세 페이지에 하기 위해서 사진을 보정하는 데 돈이 얼마나 들까요? 이분들은 돈도 아끼고 경험을 늘렸습니다. 내가 해보지 못한 경험을 시각적으로 경험을 많이 보여줬고요. 무엇보다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사람들의 모집력, 파급력, 그러니까 이분을 팔로우 하시는 분들이 좋아요를 누를 만큼 우리 신발은 더 홍보가 되는 거죠. 저희가 만약에 모델을 여러 명의 모델과 여러 곳의 배경에서 촬영을 한다면 이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데 돈이 얼마나 들까요? 아주 엄청난 돈이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들의 상세 페이지가 어떻게 구현되어 계신가요? 여기까지가 제가 드리는 16가지의 체크리스트입니다. 더듬어 보세요. 기억을. 이 중에 절반 이상을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나 중급이야. 중급에 맞게 조금 더 체크를 해보겠어 라고 말씀하셔도 되겠지만 만약에 이것 절반도 못하고 계신다면 이것보다 더 아래 단계에 가셔서 좀 더 다져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는 초급, 중급, 고급 뭐 이런 왜 태권도 1단, 2단 이런 걸 뜻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잘 팔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걸 챙기자는 거죠. 쇼핑몰이요? 늦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 쇼핑몰은 1세대입니다. 지금의 쇼핑몰은 4세대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라이브 커머스도 넘어 인플루언서들과 유튜브가 콜라보하는 4세대까지 와 있는 시대에 우리 쇼핑몰은 단단하게 잘 자리를 잡고 있는 걸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오늘의 한 말씀은 이겁니다. 아주 어려운 순간에 한 골을 넣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무조건 넣을 수밖에 없는, 기본적으로 넣어줘야 하는, 내가 스코어를 내야 하는 상황에 스코어를 내주는 것, 이것 또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오히려 이런 분들이 더 잘하는 분들이 아닐까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